이 영상은요 정말 재밌는데요. 그 재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기 배경이 바뀌었죠? 제가 휴가를 맞이해서 친구 한 명과 휴양림에 왔는데요. 시간이 잠시 남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저도 여전하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요, SBS 스페셜 당신의 아이들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상 리뷰입니다. 딱 봐도 이게 공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현재 현업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지도하고 있으니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영상을 모든 학부모님이 보시는 걸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요, 이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요약을 하면요, 크게 5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제 학생들이 나와요. 중학교 2학년짜리 1명, 3학년짜리 1명이 나오는데, 원래는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맞이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튜브에 빠지고 급격히 학습 효율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학습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문제의 원인이 학생들의 낮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르러서 학생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낮은 자기주도 학습 실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 현황을 진단을 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안 좋게 나오고요.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스터디 코드의 조나무 코치님이 나오셔서 그 학생별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계획을 세우는 거나 포스트잇을 쓰거나 Y 공부법을 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솔루션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의 공부 효율도 올라가고 만족감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저 혼자 자기주도 학습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뿜뿜뿜 하고 이 영상은 끝을 맺게 됩니다. 제가요,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처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끝에 있는 솔루션 도출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크게 의문을 가졌던 건 실은 이 부분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니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게 된 게 정말 학생들의 낮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때문일까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컨텐츠가 재미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다 기본적으로 공부 동영상이잖아요. 흥미가 생길 리가 없죠. 심지어 메가스터디나 이런 유명한 강사분들의 동영상 강의도요, 완강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매우 낮습니다. 제가 관계자에게 듣기로는 30% 언더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물며 학생의 나이가 더 어리고 그 컨텐츠의 내용이 EBS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재미없을 수 있죠. 그 두 개의 조합이 만든다면 완강률은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실은 이러한 관점에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실시간 동영상 프로그램, 그러니까 줌 같은 것을 활용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도 찍고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줌 프로그램도 현재 쓰고 있는데 3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줌 프로그램이 학습 효율이 제일 높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딴짓을 하면 너 빨리 공부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이걸 적용하는 부분은 어려워요.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IT 시스템 세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 쪽에서도 그에 맞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학교가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요,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하면요, 평소보다 준비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옆에 학부모님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전국에 계신 시어머님들이 보는 앞에서 요리를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수업을 하기 위한 선생님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실시간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그게 여의치 않아서 EBS 동영상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해요. 왜냐면 선생님도 처음이고 학부모님도 처음이고 학생들도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3분의 1씩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원인이 낮은 자기주도 학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진단을 해버리면 그 뒤에 있는 솔루션도 모두 다 학생 위주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상황에 대한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은요, 점진적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흔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데 저를 갖다 놓고 알아서 운동 열심히 해서 복근을 만들어 와 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코치님들이 오셔서 이 기구는 이렇게 쓰는 거야, 저 기구는 저렇게 쓰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의 네 번째인 조나무 코치님이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코치님이 없으면 그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놓는 게 아니라 점차 하나씩 알려주면서 학생의 역할을 늘려가서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주체성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치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 박지성과 손흥민 같은 선수들도요. 코치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훌륭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각기 다른 분야의 코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코치가 없이 100%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 코치님에게 PT를 지금 5개월째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기구 사용법은 다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력이 닿는다면 전 코치님에게 계속 배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법은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그 코치를 지속할지 혹은 중단할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은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요. 그 첫 번째 문제 있던 학생. 이 유튜브를 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은 계속 전화만 하고 이렇게 빨리 하라고 닥달을 했지 그 방법을 바꾸시진 않았어요.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목표를 수립하는 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요. 그 수업 내용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요. 이 두 개가 잘 됐는데 평가가 잘못돼서 그 학생의 학습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기승전결의 시스템을 파악을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바꾸면서 최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집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듣게 했더니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다면 집에 놀고 있는 형을 초대해서 2시간만 우리 아들을 봐달라고 한다든지 정 안 되면 그 공부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매일 엄마한테 보내라고 한다는 등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그 학생에 맞는 최적화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시 공부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놓고요. 그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찍어서 서로 공유한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잖아요. 그럼 그 학생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컨텐츠도 유튜브 내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이거를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을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게 교육공학이라서 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저는요. 그 학생의 공부 성적이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건
결국 주특기 몇 개에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공부의 레전드들 중에서는요, 첫 번째로 다른 능력은 비슷한데요, 책을 읽는 속력이 다른 사람이 3배가 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님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지 않겠어요? 텍스트를 읽는 속력이 훨씬 빠른데요. 그리고 다른 제 동기였던 친구들은요, 개념을 체계화하는데 천부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효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 지인은요, 그 앞에 있는 2가지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데 오래 공부할 수 있는 그 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5시간 걸릴 걸 10시간을 공부해서 2배의 효율을 만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다 보면요, 그 공부를 잘한다는 결과는 똑같지만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잘 되는 냉면집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냉면집은 양념 맛이 좋아서 인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냉면집은 육수 맛이 깔끔해서 인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2곳 모두 다 손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잇을 잘 써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복습만 잘해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예습을 잘해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계획을 철저히 잘 짜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죠. 그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나는 어떤 무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연습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공부법 중에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관점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개를 해보면서 나에게 받는 방법을 1~2개 살려보고 끝까지 끌고 갔더니 괜찮으니까 더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아니면 접어버리고 다른 걸 시도하면 되고, 이렇게 시중에 있는 좋은 공부법을 내 몸으로 붙이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되는 무기는 몇 개 없더라도 몇 개 없는 그 무기가 그 학생의 유의미한 성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얘기까지 하면 그 영상이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다 못 다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적화가 되는데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느꼈던 게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시간과 제 몸에서 복근이 생기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씩 개선을 해가면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업에 있다 보니까 그 영상을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